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아이들, 혹시 강제징용의 아이들도 포함된 걸 아시는지요? 2020년 5월 5일,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은 지금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강제징용의 비극은 어른들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1931년부터 일본이 패망했던 1945년까지 강제 동원된 조선인은 200만 명, 그중 정부가 확인된 강제 동원 피해자는 10분의 1 수준인 21만 8,639명, 확인된 21만 명의 피해자 중 14세 미만의 아동 피해자는 272명이라고 하였으나 강제동원 피해조사 지원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14세 미만의 아동은 400명 이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총 200만 명 강제동원 피해자 중 일부 확인된 피해자 중에서만 밝혀진 수이기 때문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피해 아동 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숫자일 거라는 겁니다. 당시 피해 아동 중 현재 생존해 계시는 분들은 그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된 선우순 할머니는 12살의 나이에 공장으로 가서 2년 동안 하루 12시간을 노동하며 돈도 한 푼 받지 못했으며 도망칠 시에 일본 순사가 고향집 부모님을 괴롭힐 걸 알아 도망칠 엄두도 못 냈다고 합니다. 10살 때 고무줄 놀이를 하다가 동원된 한순이 할머니는 끌려간 공장에서 고된 노역이 반복되었으며 이옥순 할머니는 노역 중에 너무 배가 고프자 일본 감독관 식당 앞에 우물통에 있던 참외 껍질을 훔쳐 배를 채우기도 하고 8살에 끌려간 황부영 할머니는 만주로 동원되어 물도 없어서 소 배설물까지 먹으며 배고픔을 달랬다고 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런 강제징용에 어린이들까지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5월 5일이 일본의 어린이날과 같다는 이유로 한국이 따라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일본인도 있으니 이들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어린이날은 1923년 방정환 선생이 5월 1일로 첫 지정하였으며 그 후 어린이날의 행사에 더 많은 참여를 위해 5월 첫 번째 일요일로 기념일을 옮겼지만 어린이날의 행사가 민족 결집의 계기가 될 것을 두려워한 일본은 1937년 소년단체를 해산시키고 행사마저 금지하였습니다. 광복 이후 1946년부터 5월 5일로 지정되며 현재의 어린이날이 되었죠. 현재 대한민국의 어린이날은 부모님에게 갖고 싶은 선물을 받기도 하고 또 아이에게 맞춰 특별한 곳으로 떠나기도 하며 색다른 추억을 쌓는 아이들은 새로운 장래 희망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날을 보낼 수 있는 기념일이지만 70년 전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누군가의 돌봄도 못 받은 채 자신의 장래 희망조차 생각하지 못한 채 고된 노역 속에 살아가야 했으며 그들에게 꿈과 희망은 생계의 자유였을 겁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아이들. 그 당시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기사의 헤드라인들은 마음을 먹먹하게 하고 안타까움에 탄식만 내뱉게 되는데요. 이런 잊혀진 역사, 몰랐던 역사를 계속적으로 알리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다양한 기업에서 아이들을 위한 제품을 출시하는 때 생각지도 못한 뜻깊은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의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알리고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할 대한민국의 영토를 알리고 있는 라카이 코리아는 4월 한쪽 팔을 잃으면서도 다른 한쪽 팔로 태극기를 쥐며 만세 운동을 하던 독립운동가 윤영숙 열사의 스토리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빼앗길 수 없다며 우리 땅인 독도를 지키자는 의미를 담아 독도 팔찌를 출시했습니다. 또한 꾸준히 한국 역사를 공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 중인 연예인 전효성이 착용하면서 계속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70년 전 그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였던 아이들의 아픔을 잊지 않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아이들을 위해 더 특별한 팔찌를 선보였습니다. 양쪽에 건공감리가 들어간 이 팔찌의 가운데에는 아이들의 이름 또는 번호 등 요청 문구를 레이저 각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팔찌가 특별한 이유는 과거의 역사를 알릴 뿐만 아니라 고메시 라카이 코리아의 이름이 아닌 우리 아이들의 이름으로 해당 수익금의 일부가 독도협회에 기부된다고 하니 어린이날 그 어떤 선물보다 굉장히 뜻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라카이 코리아는 이전에도 11월 11일을 빼빼로데이가 아닌 지체장애인의 날이라고 알리기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수의 직원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작은 마음 하나들이 모이면 큰 마음이 될 거라 믿는다며 지체장애인협회에 기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국경일이 아닌 지금도 태극기 각인 운동화, 태극기 펜던트,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이 각인된 팔찌, 건공감리가 들어간 애견 목걸이 등 각각의 한국 역사의 스토리를 담아 출시한 제품들을 선보이며 그들에게 매일매일 한국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소중한 날이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악질적인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반성 없는 태도와 꾸준히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조기 교육시킴으로써 커가는 아이들은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없으니 그들의 미래 또한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그들과는 다르게 이러한 기업들의 색다른 생각이 아이들의 훗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트랩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서울 평화시장 열악한 환경에서 재단사로 일하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분신한 전태일의 쉰죽이다. 100년에 가까운 우리 노동조합 역사에서 전태일 분신은 전환기적 사건이다. 지난 5월 7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50주기범 국민행사위원회가 출범했다. 근 8개월간 많은 행사를 기획, 집행할 사령탑이다. 이 실행위 한석호 위원장은 스스로 왼쪽 심장에는 전태일, 오른쪽에는 5.18을 품고 산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전태일 추종자다. 전태일 재단 기획실장, 세월호 4.16년대 상임이사이기도 하다. 지난 5월 4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전태일 재단에서 그를 만났다. 그동안 연대 사업을 하던 노동, 시민사회가 거의 모두 참여하고 있다. 민주, 한국노총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 한국진보연대, 전농 등 사회단체,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YMCA 등 시민단체가 대부분 참여한다. 지금도 지방시민, 사회단체가 속속 참여를 날려오고 있다. 단체뿐 아니라 개인의 참여도 환영한다. 지프레이즈는 연대의 50년 평등의 100년이다. 다양한 학술, 시민 참여, 문화 사업이 열린다. 이미 10개 출판사가 각각 한 권의 책을 기획하는 행사를 시작했다. 5월 14일부터 7월까지 청년, 노동, 문학, 여성 등 각 분야에서 전태일의 현재적 의미를 놓고 토론이 열린다. 전태일 다리에서 한 구절을 읽고 코로나19 사회 연대 기금을 내는 퍼포먼스와 동판 사업 설치 사업도 진행한다. 이미 애니메이션 영화는 내년 초 극장 상영을 목표로 제작 중이다. 개인이 참여하는 시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전태일 정신을 확산하는 작업도 이어진다. 10월 17일부터 11월 13일 두 노총의 노동자대회, 11월 9일 노동의 미래라는 주제로 국제학술 포럼도 계획하고 있다. 전태일 하면 분신만 생각하는데 1980년대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50주기를 맞아 말하려는 시대 정신은 세 가지다. 첫 번째가 실천과 조직 정신이다. 전태일은 바보회, 삼동회를 만들어 대자보를 만들고 청원도 하다 언론에 보도하게 하고 집회하다 자신의 몸을 던진 것이다. 두 번째가 전태일이 아름답다고 하는 이유로 바로 풀빵 정신이다. 점심을 못 먹는 어린 시다에게 풀빵을 사주고 자신은 12km를 걸어서 퇴근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와 극심한 불평등 사회에서 사회 연대의 필요성을 일깨울 것이다. 세 번째는 모범기업 정신이다. 전태일은 마지막으로 태일 피복이라는 직원이 인간답게 일하며 수익을 내는 이상적 기업을 만들려 했다. 바로 이것이 전태일의 3대 정신이고 이번 행사는 모두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 우리는 단순히 전태일 50주기의 전태일을 불러내 우상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모든 행사에 코로나19 위기 극복 사회 연대의 운동을 녹이고 있다. 노동, 시민단체는 물론 국민 각자가 코로나19 사회 연대 기금을 모아 지금 구조조정 위기에 몰린 밑으로 향하자는 것이 캠페인의 핵심이다. 연중 5운동, 즉 전태일 50주기, 5인 미만 사업장 500만 노동자, 5대 권리운동도 추진한다. 우리 실행위는 노조의 투쟁과 실천을 주동하는 역할을 한다. 한 위원장은 전태일은 자신의 노동 조건을 올려달라며 싸우다 죽은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인 미심사와 시다 임금을 올려달라고 싸우다 죽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이 행사를 통해 현재 노동운동이 실천하지 못하는 점을 강조하려 한다고 말했다. 사실 그는 민주노총 내에서 좀 이단화적 기질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민주노총 조합원 절반 정도는 연 소득 7천만원 이상으로 노동자 상위 10% 안에 든다면서 외환위기 이전에는 현대자동차가 임금을 인상하면 다른 부분도 임금이 따라 올랐지만 지금은 비정규직 임금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운동연구소 2017년 분석에 따르면
국민 총소득을 기업에 이윤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배분했을 때 1인당 소득은 5,200만 원이다. 그는 1억 이상 받는 노동자들이 그대로 있는 한 절대 5,200만 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위 1억 원 이상 노동자는 더 이상 임금을 올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는 외환 위기를 겪은 기업이 평생 직장 개념을 없애고 비정규직을 양산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조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는 우리 현실에서 이런 주장은 귀족 노조라는 일반의 비난에 빌미를 준 것도 사실이다. 노조 조직률 60에서 70%인 북유럽에 비하면 여전히 우리 양대 노총은 빈약하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은 임금 인상이 지상 과제인 현 노동조합에는 일종의 이단이었고 결국 그는 민노총 중앙집행위에서 사과했다. 한 위원장은 1964년 경북 예천 출신이다. 부친은 자식 공부를 위해 서울로 올라왔고 그는 용산 해방촌 달동네에서 성장했다. 그는 농대를 나와 고향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생각했지만 부친은 아들이 고위공무원이 되기를 원했다. 부친의 완곡한 요구에 그는 1983년 등록금이 싼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에 입학했다. 하지만 그는 대학 1학년 때 전태일 평전을 읽고 운동권이 됐다. 이후 그는 왼쪽 심장에 전태일, 오른쪽에 5.18이라는 신념으로 살았다고 했다. 1987년 6월 항쟁에서 명동 성당을 지키다 구속돼 4개월여 동안 복역하고 나오자마자 인천 노동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는 노조에서도 줄곧 사수돼 선봉대로 강목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투쟁의 최일선에 있었다. 군대도 가지 않았지만 전국 노조를 돌며 노조원에게 강목 전투 훈련을 시키기도 했다. 그는 스스로 단순하고 무식하고 과격한 단무지과라 불렀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1999년 금속연맹 주 5일 투쟁, 2001년 대우자동차 시위로 또 구속됐다. 숱한 구사대와 전투경찰과 싸움, 3번의 투옥을 겪으면서 35년을 이어온 그는 요즘 스스로 실패한 노동운동가라고 자탄한다. 그것은 더욱 심각해지는 노동자의 양극화 때문이다. 아니다. 나는 실패했다. 노동운동의 본령은 더 평등한 사회를 위해 연대하고 투쟁하는 것인데 노동자 불평등이 더 심화됐다. 정부 잘못도 있고 지식인, 언론 잘못도 있지만 노동운동도 잘못이 있다. 말로만 연대와 투쟁을 외치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자기 것을 챙기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더라. 열심히 일해서 난 소득 격차가 나면 뭐라 하겠나. 그러나 편법이나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늘린 사람에 대한 좌절과 분노가 크다. 특히 같은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같은 배를 만들면서 같은 학교에서 일하면서 노동자의 양극화가 이렇게 커선 안 된다. 맞다. 조국 사태가 상징적이다. 조국을 보면서 자녀 학력을 연출과 돈으로 사는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조국만 욕할 수 없다. 조국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노조, 시민사회에도 부지기수다. 더 화가 난 것은 진보라는 이름의 지식인, 학자, 정치인, 언론인, 심지어 노동, 시민, 사회에서도 그게 뭘 잘못인가라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거기서 더 절망했다. 미래학자는 다양하게 노동의 미래를 예측한다. 나는 미래의 플랫폼 노동자가 한 축이라면 로봇이 노동자를 대체하면서 노동의 특권화가 가속될 것이라 생각한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상층 노동자와 최저임금이나 기본소득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하층 노동자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사회 연대 전략으로 가야 한다.